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2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동아 화성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수소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죠. 무슨 얘기냐면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범한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오랜만에 수소 관련주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강세입니다. 동아화성도 일단은 2021년 9월달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상승으로 일단 전환될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올해 초반이죠. 올해 초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술 반등이 나왔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지금 어찌 보면 이런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뒤집을 만한 패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짝꿍댕이 해서 이중바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하락이 또 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N자형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고 지금 주가로 이렇게 되면은 9,000원 이상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모습이 좀 나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하락이 있으면은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게 되면 상승으로 가고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바로 이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게 되면 헤드앤숄더 뒤집어진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에 어떤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좀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9,000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좀 모습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어쨌든 국내 대기업들이 수소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타이밍상 언제 끌어올릴 것인가 요게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가 또 수소 얘기를 또 갑자기 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H2 및 2022이라는 또 수소 전시회가 또 열리게 되면서 또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심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그린수소 가겠다라는 거죠. 그린수소로 가겠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블루수소, 그린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루수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생수소 방식이란지 그리고 계질수소 방식 이렇게 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계질 방식이랄까요? 계질 방식 같은 경우는 수소를 1kg 뽑아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10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는데 여기다 탄소 저감 장치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블루수소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린수소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수전의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에너지도 일단 화석연료를 이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H2O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얻는 방식 이게 수전의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소, 산소를 분리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물에서 그렇게 되면은 산소는 산소대로 이제 포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는 또 수소대로 포집을 하는 그런 방식이 그린수소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수소는 생산 단가가 좀 비싸요. 생산 단가가 좀 비싸고 부생수소의 한 5배 정도 일단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생수소가 킬로그램당 제가 알기로는 2,000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수전의 방식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보게 되면은 더 비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린수소를 생산해 나갈 거고 이 그린수소를 생산해서 이제 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트라이젠 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고 또 이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열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번 H2 및 2022를 또 주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현대차가 또 넥스의 후속 모델이란지 수소 전기 트럭 성소차란지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동아선 같은 경우 가격 메리트도 있죠. 조금 전에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17,000원에서 또 7,400원까지 50% 넘는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매력으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봐져요. 구간이 좀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동아화성이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도 어쨌든 수소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들,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정책이 끊겨버리는 거, 대표적인 원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정부든 이번 정부든 이어나가게 되면서 일단은 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현재 그린 에너지가 상당히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서 나갈 만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종목이 잠시 쉬어가게 되면서 일단 동화성 같은 이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 국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